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박희수 팀장입니다. 지금 울산에서 열심히 달려 내려왔는데요. 좀 한 30분, 40분 정도 쉬었더니 좀 목소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대영 교수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김대영 교수님하고 카이스트의 김대영 교수님하고 좀 꿈을 꿨던 그런 내용의 실체를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에서 지금 스마트시 플랫폼을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근데 이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인데 왜 이러냐? 제가 전 직장이 한국조선해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도적으로 했던 내용들이고 해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국내 동향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희 개발되는 내용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코드명은 블루원입니다. 블루가 조선해양산업의 대표 색상이고 그 뒤에 원의 의미가 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밑에 있는 이제 저희 스마트십 추진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보면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즉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빅3가 같이 참여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거기에 국내 조선 3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첫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조선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ICT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서 글로벌 넘버원 스마트시 플랫폼을 지향하자. 그리고 표준화된 조선 데이터 연계를 하나로 한번 시미니스하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런 경쟁사들이 하나의 팀으로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코드명을 블루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름 좋죠? 네. 그래서 12월 달이나 10월, 11월 달에 아마 신문지상에 블루원 프로젝트 소개 자료가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도 또 유심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조선 산업 트렌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통 선박에서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스마트시, 언맨드십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흔히 얘기하는 자유운항 선박 이렇게 네 가지 축이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30년까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 그래서 그게 스마트십이고 이 스마트십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블루원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요거 30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젠가는 가겠죠. 근데 시장의 지배 환경이 되는 거는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좀 하나 해봤고요. 스마트십을 할 때 저희 국내에서 자료 정리된 거는 2017년도에 KT에서 정리한 기술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참여를 해서 만들었는데 조금 레이어가 좀 약간 이상하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서 소프트웨어 분야, 하드웨어 분야.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 쭉 끌고 오고 그리고 그거를 관련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결합되는 플랫폼이 있을 거고 그거를 스마트시 플랫폼이라 했고요. 그 중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기능을 가져가는 것을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십이라고 하게 되면 기자재가 스마트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에코시스템에 가기 위한 스마트십 플랫폼 그리고 궁극적인 이제 선박까지 가는 이런 네 가지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요걸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십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향후에 이제 이걸 확산해서 진정한 이제 플랫폼으로 가는 스마트십 플랫폼으로 가고 그다음에 기자재도 스마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걸 포괄해서 스마트십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가 어떻게 스마트십을 만들어 갔는지를 뭐 한 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스마트십이라는 단어가 2010년도 초에 저희 신문지상에 한 번씩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용어가 커넥티드 스마트십이라는 용어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선박이 본래 제가
그 다른 데서 길게 발표할 때는 선박은 외로운 섬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데이터도 공유가 안 됐고 연결도 안 되는 상태였다가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데이터를 선박에서 육상과 육상에서 선박 간에 주고받는 첫 사례가 만들어지고 그런 데이터가 이제 항만까지 연계되고 뭐 이렇게 가는 이제 커넥티드 스마트십이었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이제 단순히 선박에 대한 관제, 운항만이 아니라 여기 연관된 해운, 항만, 물류, 뭐 금융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이퍼 커넥티드 스마트십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블루온 프로젝트도 요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GS1이라는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디자인을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동향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국내에서 블루온 프로젝트가 왜 만들어졌느냐? 일단 좀 위기의식이 좀 있었어요. 이제 조성 대형 3사들이 독자적인 R&D 역량도 보유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대표적인 콩스버거 같은 경우는 국가 기업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국가가 지분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기업인데 여기에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제 무인 선박, 스마트 선박, 스마트시 플랫폼, 에코시스템 이걸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일본도 SSA 프로젝트라 해서 민간 학위 다 연합을 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공산국가라서 표현은 없지만 25년까지는 스마트십을 주력 사업을 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 프로토콜이나 게이트웨이 표준화 등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쪽에는 국제 표준화를 굉장히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은 이렇게 국가 산업이나 전체가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국내는 이제 딱 들어오면 조선 3사가 다 잘났죠. 다 잘나서 따로 놀았어요. 따로따로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고 그리고 중소조선 같은 경우는 R&D 역량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향후 방향에 대한 기술 개발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발생시켜서 주고 싶은데 3사가 다 따로 노니까 다 인터페이스 비용이 3번 발생하는 거 최소. 그래서 낭비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따로 놀다 보니까 서비스를 개발해도 잘 만든 서비스가 현종에서 개발했다 그러면 현종만 쓸 수 있고 삼성이나 대우 가서 못 써요. 그래서 그런 낭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내에 표준화를 좀 만들어 달라 요구가 좀 강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 대형 3사 입장에서는 중복 R&D 비용을 좀 없애서 국가 경쟁력이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블루온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저희 그림 요거 자주 쓰는 그림인데 신문에도 나왔던 그림이죠. 우리나라가 과연 조선업에 대해서 글로벌 넘버 원이냐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선 산업이 단순히 선박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된 유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조선 해양 사업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건조는 넘어왔어. 근데 나머지 표준이나 융복합 기자재, 규정, 금융 등등등등은 아직도 유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선 이제 해운까지 포함해서 그걸 움직이는 지역은 유럽이고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이제 제조 쪽의 강국인 거죠. 그렇다면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흘러가야 될 것이냐?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사업도 들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제4차 산업이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를 리딩을 하게 된다면 이런 비즈니스까지 끌고 올 수 있지 개연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다시 리뷰하다 보니까 장표가 잘렸는데 국가 과기부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스마트 친환경 분야에서 글로벌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가 될지를 평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거기서 저희가 1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2위도 아닙니다. 저희가 4위예요. 중국보다 조금 낮고 일본, 유럽, 미국보다 처지는 나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변경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 분야입니다. 지금 국제 표준이 내비게이션, 사이버 시큐리티, shipping, 그다음에 물류 쪽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표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내비게이션과 십 오퍼레이션은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hipping 쪽은 이제 중국에서 지금 많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 쪽은 노르웨이 쪽에서 거의 잡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 표준에 대한 거를 주도한 게 거의 없는 실정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메인 국제 표준은 다른 나라 다 가져가고 있고 저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추진한 그 블루온 프로젝트에서 요거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PW가 MP입니다. 요번에 한 5개월 만에 MP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육상 간 그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플랫폼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지속성이나 확장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제 기자재사들한테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스마트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 처음에 돈,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의외였어요. 플랫폼 부족이다. 플랫폼이 없다. 그래서 좀 통일된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기자들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장 스마트화를 위해서 시급한 항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 정부 지원, 돈이죠. 인력 지원,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그 서비스 개발하고 표준이 얘기가. 그러니까 요게 의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재 회사들도 이제 4차 산업 그 트렌드에 맞춰서 서비스도 개발하고 싶고 제품을 서비스화하고 싶은데 이제 그것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한 가지 더 물어봤죠. 스마트시 플랫폼이 필요하겠냐 진짜. 뭐 절대 다수가 그렇죠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블루온 프로젝트가 뭐 조선 서울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기자재 회사에게도 굉장히 큰 그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게 되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IT 쪽으로 가봤어요. IT 쪽으로 가서 플랫폼 쪽에 필요 기능이 뭘까요?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지금 제가 안 보여서 그 서비스 개발 도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서비스 개발 도구.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서비스 개발 도구가 조금 더 좀 정리되고 표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의외였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좀 의외였는데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서비스 마켓, 앱스토어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용이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장 좀 약간 가서 보면 저희가 좀 반성을 좀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국내 조선 신조 점유율은 40%입니다. 40%인데 실제로 스마트십 관련된 기자재 점유율, 그러니까 기자재 마켓 레비뉴는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보면 이 마켓 레비뉴가 100조 시장입니다. 100조 시장.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5%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그거를 5%에서 10%만 늘려도 1조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최소한 뭐 40%는 아니더라도 뭐 20%, 30%대를 올려야지만 어떤 그 조선업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추진단 얘기를 하는데요. 추진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가 그림으로 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일단 제일 출발이 뭐였냐면 2019년 3월에 산업부에서 조선산업 상생협의회를 좀 해서 국가 차원에서 조선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좀 방향을 찾아서 조선소끼리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한국조선해양에서 주도를 해서 조선해양발전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논의를 했어요. 어떤 거를 우리가 협력하고 발전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나온 게 이제 스마트십을 같이 만들자. 스마트십 플랫폼을 같이 만드는 거는 좋을 것 같다라는 어젠다가 있었고, 이제 이 어젠다를 도출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만들래? 어떻게 해 나갈까라는 거를 약 16개월 동안 굉장히 치열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 20년 12월 16일 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관들 대표께서 요거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착수하자라는 거를 합의하셨고 그다음에 사인식을 했고요.
그 결과로 2011년 1월 달에 스마트시 플랫폼 공동구조 추진단이 결성이 되고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과제도 만들고 진행을 해서 현재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2년 차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의 추진단장은 그 한국성급의 이정렬 단장님이시고요. 원래는 그분이 오늘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제품 표준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플랫폼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진단은 플랫폼을 개발도 하지만 플랫폼에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국제 표준화도 지원하고 끌고 가는 그런 역할까지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 협력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8월 달까지는 올해 7월 달까지는 여기에 협의체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요 대외 협력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도록 것 같습니다. 회사를 옮겨서 그래요. 네, 그러면 추진단의 업무 협약 내용인데 이걸 왜 보여드리자면 몇 가지를 좀 인지를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일단 공동 개발을 하고요. 근데 플랫폼은 오픈 소스로 개발하겠다라는 게 기본 테마입니다. 즉, 근데 이 오픈 소스가 그냥 글로벌하게 그냥 푸는 오픈 소스냐 그건 아니고요. 일단 시장에서 저희가 지배력을 가져갈 때까지는 국내에 추진단에 참여하시는 분에 한해서 오픈 소스를 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국내에는 오픈소스를 푸는 그런 형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현재는 7개의 기관이지만 한 20에서 30개 정도의 회사들을 연합해서 기관들을 연합해서 다시 확대 MOU를 맺어서 추진단을 좀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단 결성을 하고 여기에 또 국제 표준화 대응 체계를 하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워딩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개발하고 그냥 개발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선 적용을 확대하고 같이 상생 노력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개발이 기본 기능을 100% 다 개발 끝났고요. 시운전 쪽에서 대우, 삼성, 현대에서 공동으로 지금 검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부터 이제 실선 데이터가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뢰성 확보해서 내년부터 좀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천천히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플랫폼 저희 이렇게 기반 구축하고요. 이렇게 가서 국제과제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요거를 할 때 표준 개발 사업도 하나 따서 아까 MP가 됐다 이런 거를 MP가 됐다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기반을 가지고 이제 생태계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많이 가서 이 플랫폼 소개도 많이 하고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시너지를 만들자라고 해서 하고 있고 올해 이렇게 조선학회에도 한번 특별 세션 만들어 가지고 조금 더 길게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울산에서 스마트 플랫폼 컨퍼런스라는 메인 타이틀은 아니지만 여기서 추진단에서 만드는 성과물들을 한 5개 트랙으로 나눠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2월 6일, 7일이거든요. 아마 이 분야는 6일 날 할 것 같은데 6일 날 쪽에 하면 저희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들 그것도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맥넷으로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관련된 개발자 교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일정은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국내 전체에다가 배포를 해서 참여 인력들을 좀 찾아서 교육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플랫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궁금하시죠? 가장 큰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태생이 20년 이상을 한국조선을 향해서 ICT 쪽에서 밥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 설계라든가 임플리멘테이션하는 프로젝트 관리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저희 플랫폼이 기술적으로도 진보돼 있고 기능도 막강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느냐 해서 크게 5가지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선박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니까 선박 플랫폼, 그리고 육상에 관려야 되니까 육상 플랫폼,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거에서
서비스 개발에 대한 프레임워크. 뭐 기자재사에도 아까 개발 환경에 대한 표준화 요청이 있었듯이 요 세 가지 축을 개발하고요. 여기에서 선박 플랫폼은 라이트 버전하고 풀 버전이 이렇게 나눠져요. 풀 버전은 대형 선박용, 그다음에 라이트 버전은 중형이나 소형 선박용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다음에 육상 플랫폼은 이제 클라우드를 레이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고 조금 뭐 기술적인 요원이긴 한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해서 신뢰성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개발됐고요. 여기에 뭐 더 나아가서는 데브옵스도 다 적용돼 있고 막 하여튼 용어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들이 묶여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개발 프레임워크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개발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그걸 도네이션 해가지고 여기에 엮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그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안에 좀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GS1 김영규 교수님이 하실 때도 모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선박 데이터를 정리하는 한국형 K 모델을 이번에 정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그걸 국제 표준화시켜서 끌고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형 데이터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국제 표준 기반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고요. 국제 표준은 있는 거는 저희가 활용하고 저희가 플랫폼에서 만들다가 없는 표준들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좀 특성이 좀 있는 게 저희가 그 사이버 보안의 형식 승인을 내년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품 개발하고 바로 판매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한국성급하고 연합에서 사이버 보안하고 형식 승인을 바로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플랫폼 개발 로드맵 뭐 설명 자세하게는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오픈소스형 플랫폼으로 간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올해 지금 요 실증 선박 2척인데 실제로는 6척을 지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제과제 타겟이고 실제 저희는 6척의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교육하고 제품화하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K 모델입니다. 그 K 모델이 그냥 나온 건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지금 선박 데이터를 규정하고 있고 표준화한 아이템들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 한국에서 건조하고 있는 신환경이라든가 뉴 트렌드의 선박들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선소 3사가 연합해서 그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선박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IO 리스트들을 다 반영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선박이 필요한 이유가 물류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류까지 다 반영할 수 있는 모델로 체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저희 GS1의 기본 메인이니까 자산 관리는 GS1으로 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태계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그 유럽의 콩스버그가 그 생태계 다 지배를 하려고 2019년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도 만들고 표준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 시장을 그대로 저희가 놔둔다 그러면 그 저희가 뭐 속된 말로 좀 하면 구글과 삼성전자 꼴이 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나 그 난리지는 구글이 가져가고 하드웨어만 삼성전자가 만드는 그런 형태 될 수 있는 구조라서 일단 조선업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블루온 프로젝트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랜드스케이프로 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플랫폼을 잘 만들고 나서 이런 서비스들을 가장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만들어진 환경을 이제 그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이 여기서 다른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국제 표준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연동 그리고 플랫폼들 해서 유관 산업들 다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지능형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생태계 사업할 때 보시면 기자재 쪽에 스마트화 시키는 거 그리고 서비스 쪽에 생태계 조성하고 그다음 플랫폼을 계속 개발해야 되니까 고도화하고 그다음 국제 표준 추진하고요. 그리고 국적선에 적용하는 요 스킴을 가지고 지금 다부처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요 과제를 올려서 심의를 받고 24년부터 생태계 사업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있으신 분? 예. 저쪽에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에는 저자 사인하신 책을 드린다고 셀프 합니다. 질문하면 안 됩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 최수범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강의하시는 내용을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이 플랫폼 개발을 하면서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 기업 3사가 이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도 참여를 하고 했는데 고객사인 해운기업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우선 그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기업이 참여를 했는가요? 네,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KSS 해운하고 장금상선, 그다음에 SK 해운, 그다음에 HMM도 얘기를 했었는데 HMM은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이제 활용할 때는 참여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지금 기술의 이 빠르게 변하는 패러다임이 지금 스마트십을 개발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인선박 자율주행으로 지금 가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뭔가 지금 계속 팔로우가 되고 있지 않나. 뭔가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선박 스마트십을 조정할 수 있는 양질의 선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대 항해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가 굉장히 희박해요. 그러니까 선원이 가지는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학생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조선소에서 좋은 배를 만들어도 이 배를 운영할 선원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글로벌 선원 공급하는 비율을 보면은 필리핀, 러시아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선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지금 좀 방향을 좀 너무 늦게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미 정부는 무인선박 자율주행은 그건 먼 미래야. 그건 하지 말고 우리 요만큼만 하자라고 딱 선을 딱 꺼놓고 기술을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하는 벽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개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뭔가 좀 이게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점에서 의견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챌린지를 많이 받았던 내용이고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저희 대형 조선 3사가 같이 연합한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시장의 장악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아니고요. 시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 데이터 시장을.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는 스마트십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운항 선박이 미래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10년 내에 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가야 돼요. 그렇지만 시장에 있는 제품으로 가는 거는 지금 스마트십이 먹히고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한 10년 이상 갈 거예요 라고 판단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운항 선박은 결국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가지고 할 거예요. 데이터를 잘 모르는 놈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저희의 핵심 기술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스마트십이 데이터 잘 모을 거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자율운항은 하나의 서비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분만 짧게 질문 더 하실 분 없으면 바로 다음 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박기수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